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북미 지역의 교역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역협정은 북미 지역에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993년도에 맺은 NAFTA, 즉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다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 즉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계속 잃고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무역협정들을 다시 제거하거나 탈퇴하겠다. 이것이 그의 중요한 선거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America First라는 표 아래 선거에서 먹혔었고 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의 로즈 가든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고, 주요 방송들이 스페셜 리포트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2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이다. 또 부작용도 많이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주요 분야가 자동차 산업, 그리고 낙농산업, 또 지적산업 이런 것들인데 새 협상의 효과가 미미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새로운 북미 지역 자유협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꽤 시끄러운 협상을 벌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또 캐나다 수상과의 껄끄러운 사이도 우리가 모두 보아왔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새 무역 협상을 염원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즈 가든 기념식에서 강조한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협정이 성공됐다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잃어버린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그리고 돈이 다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내놨고, 그리고 지적 산업과 컴퓨터 하이텍 산업이 지적 재산이 보호되고 고기술 고용이 또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NAFTA 협정의 변형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협정이다. 그런 명칭도 NAFTA에서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 이름은 USMCA 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United States, Mexico, Canada 협정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산업계의 그 포드 자동차라든가 심지어는 민주당 측의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도 새 협상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겁니다. 2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이고 1800페이지짜리 협상 내용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주로 변형이 약간 있을 뿐이다. 그런 지역이고, 또 새로운 협정은 그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수정이라든가 변형일 뿐이기 때문에 NAFTA의 이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제 발표 후에 다우존스 지수가 193포인트 상승했을 뿐입니다. 1%의 변동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새 협정의 주요 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 낙농산업, 지적 산업에 대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북미 지역 국가 간의 무관세 교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이제 강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완제품의 62.5%의 부속품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75%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속품을 판매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고용을 늘린다. 이제 그런 예상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멕시코는 아예 미국 수출 자동차 조립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470에서 한 $2,200 정도까지 비싸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하는 예상입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임금도 근로자 한 사람당 시간당 $16 이상을 줘야 한다. 그런 규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멕시코 근로자 수입의 한 3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서는 로봇을 더 투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고용이 주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 저하된 것이 한 35만 건 정도로 분석이 되어 왔는데 이 중에 아마 수만 건은 회복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비싼 차를 사야 되고 공장에서는 로봇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업, 낙농 산업인데 그 유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캐나다 시장에 미국산 치즈라든가 버터 수출을 용이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오픈한 낙농 시장은 3.5% 정도뿐입니다. 따라서 전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 생산을 합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2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생산가를 낮출 수 있는 아시아라든가 이스턴 유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내 고용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계의 시장들이 서로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고 여러 산업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 협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민주당 측과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왔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견이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가 생기면은 이 협정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총무는 어제 우리는 트럼프의 고무도장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러버 스탬프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이제 지식산업의 재산이라든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특허 보호라든가 도메인 이름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NAFTA라는 그 협정이 25년 된 협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롭게 해야 될 일이었었고 할 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제 무역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사실은 진짜 목표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2,5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하면서 계속 그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중국 쪽이 별로 겁먹은 눈치가 아니다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 교역 협상에 대한 계획조차 아직 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마 오는 11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잠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한국이라든가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전선에서 무역 협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 트럼프와 캐나다 총리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꽤 오래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제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에게 트럼프와의 사이가 개선됐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 즉 국가 간의 사이가 총리와 대통령의 사이보다는 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10월 2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렉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의회 인준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캐버노 지명자에 대해 거듭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테네시주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FBI의 추가 조사에서는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설령 10년을 조사한다고 해도 그들은 더 많은 조사 기간을 원할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와 관련해 추가 조사와 상원 인준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어떤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경제적 협박을 포함한 강경 전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활용한 협상 전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 새로운 나프타를 이뤄낸 것은 무거운 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로 내세우는 등 경제적 협박과 강경한 자세를 견지한 전술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아마존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그동안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등과 이익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25만 명 근로자는 물론 10만 명에 달하는 명절 단기직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아마존은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자는 로비 역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에는 미국의 아서 애슈켄, 프랑스의 제라르 무르, 캐나다의 도나 스트릭랜드 등 3명이 공동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성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는 55년 만으로 역대 3번째 수상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스톡홀름 현지에서 레이저 물리학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공로로 이 3명을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강진과 쓰나미가 강타해 최소 1,234명이 숨진 가운데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던 현지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약탈에 나서고 있고 경찰은 경고 사격과 체류탄을 동원해 치안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등 현지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18개국이 이번 인도네시아 재난 사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어제 브루얼스에게 3대1로 패하면서 금년도 내셔널리그 센트럴 디비전 챔피언을 놓쳤습니다. 컵스는 오늘 락키스와 와일드카드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컵스는 어제 공격 타선이 침묵하면서 리글리 필드에 모인 38,450명의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로 떠올랐던 호세 가시아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11월 연방 하원의원 선거 투표지에 이미 이름이 올라 있고 예선에서 68%의 지지표를 획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 시장 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직 10여 명이나 되는 시장 선거 출마 후보들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벤다익 재판이 어제 한 배심원의 병환으로 임시 중단됐었습니다. 재판은 오늘 다시 재개돼 3주째 증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이 금주의 변론을 마감하면 곧 배심원 평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제 일부 시민운동권 측은 무죄 평결 시에 시카고시와 학교 등이 모두 휴무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9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80도를 넘으면서 내일 하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84도, 밤 최저 57도. 목요일은 맑은 하늘 되찾겠고 낮 기온은 다시 평년 기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3도. 금요일 다시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6도입니다.